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독자적인 반도체 지문, 그러니까 PUF 기술로 주목받는 보안 반도체 기업이죠. ICTK의 가치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이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공된 ICTK 분석 자료를 보면요. 기술적인 잠재력하고 또 현재의 재무 상황 사이에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긴장감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 ICTK의 현재 시장 가치, 특히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6.5배를 넘어서는데 이런 높은 평가가 과연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수년째 이어지는 영업 적자라든가 혹은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같은 이런 명백한 위험 요인들을 시장에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이 첨예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ICTK의 독보적인 기술력, 특히 그 PUF와 PQC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의 시장 평가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기술적 혁신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재무적인 불안정성, 또 특정 고객 리스크, 그리고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 평가는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고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주 미세한 구조적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람 지문처럼요. 각 칩마다 고유하고 복제 불가능한 식별자를 부여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에 내재된 보안이라서 해킹이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ICTK가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또 150개가 넘는 국제 특허를 보유하면서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PUF 기술 자체의 독창성이나 보안성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ICTK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내성 암호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기술 개발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쉽게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큰 문제죠. 네. 따라서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 표준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PQC입니다. ICTK는 이 PUF 기술하고 PQC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 글로벌 양자 기술 선도 기업인 캐나다의 BTQ하고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5억 원 규모의 차세대 양자 보안 칩 QCIM 공동 개발 계약,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그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고요. BTQ가 ICTK 지분에도 투자하는 말 그대로 전략적 동맹 관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 자체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현재 그 높은 기업 가치를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단순히 파트너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 ICTK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 IoT 기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강력한 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각국 정부도 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잖아요. 특히 미국 정부가 PQC로의 전환 시점을 203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ICTK는 이미 글로벌 반도체 IP 기업인 램버스의 공식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고 이번에 BTQ와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 시장, 더 나아가서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죠.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 6.54배로 동종업계의 평균인 2.54배를 훨씬 웃도는 것은 바로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BTQ 파트너십 발표 후 주가가 10% 넘게 급등한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상당히 화려합니다만 저는 현재 기업이 처한 그 재무적인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적자 구조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크게 늘었어요. 그건 맞는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 26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기술개발 초기 단계의 패블릭스 기업들, 특히 이런 소위 딥테크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적자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마이너스 26.09배이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마이너스 22.18%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건 아직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지표고요. 사실상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기대감만으로 현재의 그 높은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기술기업, 특히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의 가치평가는 단순히 현재 재무제표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적자는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ICTK의 부채 비율을 보면 6.47%거든요. 업종 평균이 95.89%인데 이거랑 비교하면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까울 정도로 재무 구조 자체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건 향후에 필요한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체력이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죠.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재무 건전성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역시 현금 흐름인데요. 지속적인 영업 손실은 결국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계속 까먹는다는 의미이고, 이건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상증자가 됐던 전환사채 발행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는 거죠. 실제로 자료에도 보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능성에 따른 물량 부담이 언급되어 있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하나증권에서 2026년에 흑자 전환하고 310억 매출을 전망했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로 보입니다. 달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눈점을 좀 더 좁혀서 그 BTQI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이 파트너십의 가치가 단순히 뉴스 효과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BTQ는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팅 분야, 특히 양자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ICTK의 하드웨어 보안 기술, 즉 POF의 가치를 인정하고 단순 협력을 넘어서 지분 투자까지 포함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는 건 이건 ICTK의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동 개발하는 QCHIM 칩은 PQC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ICTK의 미래 핵심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죠. 램바스 파트너십과 BTQ 동맹의 시너지는 미국 시장 공략의 현실성을 크게 높여준다고 봅니다. 파트너십의 상징적인 의미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글쎄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첫째로 그 QCIM10 개발 자체가 과연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기술 개발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고 지연되거나 심지어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둘째, 설령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얼마나 넓게 받아들여질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PQC 표준화 논의가 이제 막 진행 중이고 여러 기술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QCIM10이 과연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현재 주가는 이러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너무 빠르고 또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기대감이 만약에 현실화되지 못했을 때 주가 조정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BTQ와의 파트너십이 전략적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라던가 양사의 역할 분담, 또 향후 수익 배분 구조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든 신기술 개발에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PQC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ICTK는 PUF라는 독보적인 기반 기술 위에 PQC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BTQ라는 든든한 파트너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상당히 구체화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무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적자는 오히려 성장을 위한 건강한 투자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R&D 투자 없이 어떻게 미래를 담보하겠습니까? 낮은 부채 비율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건강한 투자라는 말씀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가 성과로 이어져야 건강한 것이지 뭐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현재 ICTK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극도로 높은 특정 고객 의존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 두 고객사가 전체 매출의 73.9%를 차지했어요. 거의 4분의 3인데요. 이건 ICTK의 PUF 기술이 아직 범용적인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요 고객사들의 정책이 바뀌거나 거래 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BTQ 파트너십을 통해서 고객 다변화를 꾀하겠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한 문제죠. 또한 그 PUF 기술 자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UF 기술의 경쟁 우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복제 불가능한 반도체 지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보안 기술과는 차별화되는 강력한 포인트죠. 150개가 넘는 국제 특허는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 역할을 하고요. 물론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하드웨어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PUF의 근본적인 보안 메커니즘은 쉽게 대체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PQC와의 결합은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까지 갖추게 하는 거고요. 정부 정책이나 IoT 보안 인증 같은 제도적인 지원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영원한 기술 의의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들이 더 저렴하거나 혹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더 적합한 형태의 하드웨어 보안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PUF 구현 방식에 따른 신뢰성 문제라던가 비용 문제 같은 것들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고객 의존도는 단순히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 기술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혹시 현재 주요 고객들의 매우 특수한 요구사항에만 최적화된 기술이라서 다른 분야로의 확장이 좀 더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PUF 시장 전체의 성장성에 대한 예측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시장 규모 추정이 어렵다고 언급된 게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높은 PBR 6.54배라는 숫자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죠. 저는 이것이 ICTK의 무형자산, 그러니까 독창적인 기술력과 특허, 그리고 PQC 시대의 선도자가 될 것이라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이런 기술 기반 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장부상 자산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과 시장 지배 가능성, 이런 걸 봐야 하는 거죠.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업종 평균 PBR이 2.5배인데 그보다 2.5배 이상 높은 6.54배는 분명히 과도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PER, ROE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오로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PBR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작은 악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죠. 기술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재무적 성과나 성장 가시성이 동반되어야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실체를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평가 논란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정리하자면 저는 ICTK가 POF와 PQC라는 강력하고
또 대체 불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차세대 보안 시장의 핵심 주역이 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BTQ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고요. 현재 재무지표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하고 또 건전한 투자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가치 평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면에 저는 ICTK의 기술적 성과는 인정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재무 적자, 소수 고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그리고 신기술 상용화의 본질적인 불확실성, 또 잠재적 지분 희석 위험 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의 높은 평가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다소 과도한 낙관론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ICTK의 현재 가치를 두고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의 재무적 현실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독보적인 기실력이냐 아니면 재무적 리스크냐,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제공된 자료에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더 많은 근거나 또 탐구해 볼 만한 지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ICTK의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